장면은 무림마맹의 또 다른 이름인 마궁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는 새로운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입니다. 수염을 기른 남자는 그들이 파벌이나 문파에 상관없이 누구든 받아들일 의향이 있으며 재능만 있다면 그들에게 마교무술을 가르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어떤 바보가 그런 기회를 놓치겠느냐고 궁금해합니다. 그의 동료는 자신이 너무 늙어서 지원하지 못했다고 한탄합니다. 수염을 기른 남자의 시선은 군중 속의 이상한 광경에 쏠리고 그는 누군가 죽었는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그의 동료는 마궁의 10인 경쟁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상기시키며 그의 결론을 비웃습니다. 수염을 기른 남자는 다시 저 젊은이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마치 장의사처럼 보인다고요. 모든 시선이 군중 속을 걸어가는 젊은이에게로 향합니다. 보은 소리라는 이 젊은이는 할아버지를 생각하며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솔은 눈밭에서 버려진 자신을 발견하고 이름을 지어준 할아버지를 회상합니다. 운솔은 계속 회상하며 장의사이기도 했던 할아버지에게서 시신을 매장하는 직업을 배운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할아버지에게 그 시신이 매우 빠른 검술 스타일에 능통한 전문가의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그의 왼쪽 다리 근육, 특히 종아리 앞부분의 높은 근력 때문인데 이는 이러한 유형의 검술 스타일을 수련하는 사람들의 특징적인 특징입니다. 할아버지는 손자의 날카로운 관찰력에 감탄하며 미소를 지으며 그를 칭찬하며 그는 하늘에서 내려온 재능 있는 장의사라고 말합니다. 운솔은 자신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고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 때문에 자신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기억하지만 그 끔찍한 날까지 자신이 겪은 모든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지탱해준 할아버지와 함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밤 할아버지는 밖에서 누군가를 발견하고 한숨을 쉬며 좋은 사람들은 절대 너를 찾아오지 않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절대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운솔이 자고 있는 동안 할아버지는 그를 깨워 누가 가장 잘 죽은 척할 수 있는지 게임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이번에 잘하면 항상 원했던 옷과 검을 사주겠다고 약속했고 그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났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에게 해가 뜰 때까지 버텨보라고 부탁했고 그는 놀랐습니다. 그 후 할아버지는 검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한 남자가 운솔의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남자는 할아버지에게 쥐처럼 잘 숨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할아버지의 진짜 정체를 밝히며 그를 칠지 마도 보간양이라고 불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이름을 오랫동안 듣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남자는 그가 궁의 부궁주 자리를 버리고 시신을 매장하는 하찮은 일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남자의 오해를 바로잡으며 비참한 삶을 살기 위해 이 직업을 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의 목숨을 내놓으며 무고한 사람들이 해를 입지 않도록 다른 곳에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했고 그 남자는 조롱하듯 웃었습니다. 그 남자는 할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데 동의하고 도망치려고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한편 운솔은 근처에 숨어 있고 위험이 지나갔다고 믿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하지만 그는 곧 떨기 시작하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할아버지가 약속한 관복과 검을 간절히 원하지만 추위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운솔은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 할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궁금해합니다. 할아버지는 게임이 끝나면 항상 자신을 기다려주셨는데 법 집행관들이 다시 소환한 것 같다고 추측합니다. 그는 장의사를 인간으로 보지 않는 그 남자들에게 화가 납니다. 운솔은 끔찍한 광경과 마주하기 위해 그곳으로 나아가고 할아버지가 눈에서 피를 흘리며 땅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재빨리 달려갑니다. 운솔은 비명을 지르며 할아버지를 부르고 그에게 달려가 충격에 빠져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만 그는 그에게 사과할 뿐입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때가 왔다고 말하며 그에게 시신을 매장하는 직업을 계속하지 말라고 부탁하려 하지만 말을 마치기도 전에 피를 토합니다. 운솔은 그에게 그만 말하라고 애원하지만 그는 자신의 말을 귀에 깊게 들어달라고 주장하며 결코 복수를 생각하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울고 있는 운솔은 그에게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며 그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그는 그와 함께 죽어서 가는 것이 낫다고 말하며 지옥과 이 세상에는 차이가 없고 그가 없이는 여기에 머무르는 것보다 그와 함께 지옥에 있는 것이 낫다는 그의 끊임없는 말을 상기시킵니다. 마지막으로 할아버지는 그에게 멀리 떠나라고 애원하며 그들이 함께 보낸 시간이 매우 행복했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마지막 숨을 내쉬고 땅에 쓰러집니다. 운솔의 얼굴은 눈물로 가득 차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믿을 수 없습니다. 잠시 후 은솔은 자신이 매장할 준비를 마친 할아버지의 시신 앞에 섭니다. 그는 그의 얼굴을 만지고 복수하지 말라는 그의 요청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지만 이번에는 그의 말을 따를 수 없다고 결심합니다. 그는 그의 상처를 주에 깊게 조사하기 시작하고 그의 팔이 동시에 잘려나갔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위에서 아래로 베는 드문 움직임으로 그는 공격자가 중간에 움직임을 바꿔 그의 눈도 찔렀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운솔은 이상한 검술 스타일이 마교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라고 추론하고 그것을 천추요가 기법이라고 식별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의 등을 조사하기 위해 이동하고 은폐된 무기를 사용한 93개의 흔적을 발견하고 공격자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지만 한 번에 수백 개의 은폐된 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그의 혀와 손톱 아래에서 이상한 변색을 알아차립니다. 운솔은 이 변색이 살과 피를 썩게 만드는 치명적인 도구로 중독되었을 때 발생한다고 추론합니다. 그가 본 모든 것을 바탕으로 그는 살인자의 사양에 도달합니다. 그는 마교에 속한 사람이고 천추요가 기법을 배웠고 고품질이 은폐된 무기를 소유하고 있으며 살이 썩고 피가 상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운솔은 이러한 사양에 맞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결연한 눈빛으로 할아버지의 시신을 바라보며 무슨 일이 있어도 살인자를 찾겠다고 맹세합니다. 현재로 돌아와 운솔은 마궁의 등록 사무소에 도착하여 자신의 이름 가양 일족에 보운솔이라고 씁니다. 직원들은 가양이라는 시골 일족이 무슨 일족인지 궁금해하며 조롱하고 신체 자율성을 포기하는 동의서를 보고 겁을 먹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무례하게 지문을 찍거나 떠나라고 요구하는 동안 운솔은 직원들을 놀라게 하기 위해 피를 내기 위해 엄지손가락을 깨뭅니다. 운솔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순간 자신의 삶은 산산조각이 났고 자신에게는 복수의 길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신의 핏빛 엄지손가락을 등록 서류에 찍습니다. 그는 이 경쟁이 복수를 향한 자신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림 세계를 장악하기 위한 정파와 사파 사이의 오랜 갈등 역사가 검토됩니다. 정의를 추구하는 정파는 무림맹이 이끌고 있습니다. 사파는 힘만을 숭배하는 마궁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두 세력은 오랫동안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정파는 우위를 점하고 싶었고 그 결과 최고의 고수라고 알려진 18명의 무림 고수를 탄생시켰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마궁은 힘을 강화하는 방법도 고안하기로 결정했고 그들의 계획은 10명의 마왕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안은 이전 소속에 관계없이 10명의 천재를 선발하고 10개의 마교무술을 가르치는 것을 요구했으며 마궁으로 향한 많은 젊은이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운솔은 군중 속에 서서 상당수의 사람들로부터 강력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는 그들 중에는 할아버지의 살인자와 관련된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살인자가 자신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선 무술 고수이기 때문에 운솔은 그런 인물에게 복수하려면 자신이 무술 고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신은 소속도 없고 무술도 없기 때문에 10명의 마왕 중 한 명이 되는 것이 더 빨리 강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갑자기 신청자들은 굵은 백발과 붉은 눈을 가진 위험 있는 남자가 나타나 큰 소리로 자신의 이름은 수석교관 형년용이라고 발표하자 놀라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참석자들은 그를 혈안금표라고 알아봅니다. 형년용 수석교관은 계속 연설하면서 이곳은 모든 마교에서 가장 뛰어난 천재들을 발견하는 곳이며 그들을 위해 준비된 모든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만이 10명의 마왕 중 한 명이 될 수 있는 후보가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마궁 무사들이 참가자들의 신체적 적합성을 조사할 첫 번째 시험을 발표합니다. 시험이 시작되고 시험관들은 신청자들의 근육과 뼈를 손으로 조사합니다. 이는 경쟁이나 싸움을 예상했던 일부 참가자들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운솔은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다음 장소로 안내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운솔의 차례가 되자 시험관 중 한 명이 그에게 다가가 그의 팔을 만진 후 충격과 절망의 징후를 보이며 이 젊은이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운솔의 체격을 가진 사람이 심지어 참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진정으로 명백한 사리를 느끼지만 여전히 그를 통과시킬 수 없다고 결정합니다. 운솔은 자신이 지금까지 배운 것은 시신을 돌보는 방법뿐이었고 무술을 위한 신체적 적합성을 기반으로 한 시험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끝난 후 떨어진 사람들 중 한 명이 시험이 전혀 공정하지 않다고 항의하며 신체적 적합성이 전부라면 애초에 경쟁을 여는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수석교관은 근육과 뼈는 무술을 배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며 다양한 지역에서 재능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기 위해 이 경쟁을 열었다고 설명하며 대답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가장 간단한 기준조차 통과하지 못했을 때 감히 불평하느냐며 그를 꾸짖습니다.
교관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안심시키고 두 번째 시험에서는 자신이 직접 신체적 적합성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무술을 잘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할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그는 즉시 두 번째 시험의 시작을 알리고 수석교관은 첫 번째 시험에서 떨어진 모든 사람에게 단 한 명이 살아남을 때까지 서로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모두가 충격을 받고 어떻게 이것이 시험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며 모두 같은 편인데 서로 죽이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참가자 중 한 명은 누군가를 죽여야 한다면 이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며 미소를 짓습니다. 그는 은솔과 빨간머리 청년에게 시선을 돌리고 그의 거대한 검을 들어 올려 그를 먼저 시작하기로 결심하고 그를 공격하며 죽으라고 외칩니다. 순식간에 피가 튑니다. 이완충이라는 이름의 공격자는 간신히 그의 목표물을 마쳤습니다. 그는 능숙하게 빨간머리 청년을 죽이고 이는 나머지 참가자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안겨줍니다. 운솔은 상황을 관찰하고 분석하려고 노력하며 살인자가 간신히 갈비뼈를 피하고 심장을 직접 맞췄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체격은 약하지만 반사신경과 민첩성은 날카롭다고 결론짓습니다. 이완충은 자신의 행동을 자랑하며 같은 운명을 맞이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앞으로 나와 자신과 맞서 싸우라고 도전합니다. 멀리서 관리 중 한 명이 완충이 결단력 있게 행동하지만 상식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수석교관은 이곳은 쓸모없는 바보들로 가득 차 있다고 동의합니다. 한 시험관은 이러한 전투에서 힘을 보여주는 것은 당신을 표적으로 만들지만 일어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상황을 지켜봅니다. 정말로 공포와 혼란이 참가자들 사이에 만연하고 그들은 공황 상태로 비명을 지르며 무작위로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수석교관은 젊은이들이 죽음에 익숙하지 않다고 언급합니다. 훈련생 간의 싸움은 그들 각자가 다른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이면서 더욱 격렬해집니다. 수석교관은 그들의 감각이 잠재적인 결말에 직면했을 때 쉽게 마비된다고 덧붙입니다. 그러나 그와 그의 조교는 곧 모든 참석자가 바보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운솔과 또 다른 전사는 대학살 속에서 침착함과 냉철함을 유지했습니다. 운솔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관찰하고 죽음의 공포가 그들을 지배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그들은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운솔은 상황을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수석교관의 명령은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생존하라는 것이었음을 깨닫고 이는 목표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는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냉정하게 행동하면 자신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을 것이라고 맹세합니다. 갑자기 전사 중 한 명이 그에게 다가와 그가 애처롭게 보이고 이 모든 시간 동안 숨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솔은 주변 시체에서 가늘고 정교한 검의 흔적을 발견하고 그것이 날씬한 검의 작품이라고 결론짓습니다. 전사는 자신이 그를 죽일 것이라고 결정합니다. 그는 이상한 무기를 사용하여 그를 공격하지만 운솔은 우아하게 피하고 그가 들고 있던 상자를 때립니다. 공격자는 등 뒤에 상자가 무슨 소용이 있는지 그가 왜 판원인지 물으며 그를 조롱합니다. 운솔은 그를 무시하고 땅에서 천조각을 집어들고 잠시 할아버지와 그가 준 크리스마스 카드를 기억하며 그의 붉은 눈은 분노와 결의로 빛납니다. 공격자는 그가 이상한 도구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조롱하듯이 그러한 허약한 검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가 공격을 완료하기 전에 다른 침착한 전사가 그에게 달려들어 단 한 번의 검격으로 그를 죽입니다. 이 전사는 은솔에게 감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그와 같이 애처로운 사람이 주변에 있는 것이 상대를 산만하게 하고 자신을 더 쉽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어 그가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지고 있지만 무술을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으며 언제든지 그와 같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멀리서 수석교관은 상황을 관찰하고 그의 관심은 청년의 검으로 향하고 그는 그것을 가장 강력한 방랑 검객으로 알려진 검은 영혼의 전설적인 검인 선멸의 검으로 인식합니다. 그의 조교는 이 청년의 이름이 영환강이며 옛단 계곡에서 검은 영혼의 비밀 매뉴얼과 검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는 매뉴얼에서만 훈련했기 때문에 그의 기술은 세련되지 않았고 그의 움직임은 많은 빈틈을 남긴다고 덧붙입니다. 교관 간의 논의는 조교가 현재 영환강이 검은 영혼의 유일한 제자이며 신체적 힘은 부족하지만 10명의 악마 군주 중 한 명이 될 강력한 후보이며 심지어 이 시험의 승자가 될 수도 있다고 언급하면서 계속됩니다. 수석교관은 동의하며 완강이 선멸의 검을 들 자격이 없는 초보자이지만 완전히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현재 참석한 사람들 중 그보다 강한 사람은 없는 것 같다고 덧붙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치열한 전투가 끝난 후 시체로 가득 찬 경기장에 영원강과 은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완강은 훈련장에 서서 은솔이 어떻게 끝까지 살아남았는지 놀라움을 표시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에게 몸을 돌려 그를 죽이면 그도 10명의 악마 군주 중 한 명이 될 후보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그를 공격하도록 초대합니다. 운솔은 침착하게 그를 바라보며 완강이 여기서 가장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그의 약점을 발견했으며 의심의 여지 없이 그를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가 남긴 시체에서 그의 싸움 스타일을 연구한 후 완강은 자리에서 뛰어올라 그의 기술을 약간 테스트하겠다고 빈정대며 말하고 그에 대한 격렬한 공격을 시작합니다. 은솔은 그의 연속적인 타격을 능숙하게 피하고 그래서 그는 피상적인 상처만 입습니다. 원강은 그가 서투른 회피에만 능숙하다고 조롱하며 그가 지금까지 버틴 것이 인상적이라고 말합니다. 수석 교관과 그의 조교는 싸움을 지켜보고 운솔이 속수무책으로 구타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각 타격의 마지막 순간에 치명적인 부상을 피하기 위해 몸을 움직이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수석 교관은 운솔이 시체를 조사하여 원강의 공격 패턴을 암기했다는 것을 알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그의 놀라운 관찰력에 감탄합니다. 운솔은 피투성이임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원강에게 그의 검술이 형편없고 이 모든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일은 그의 살을 베는 것뿐이라고 말하고 그의 말은 그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교관들은 그의 도발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그의 회피 능력은 좋지만 반격을 시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며 특히 그의 가냘픈 몸으로는 효과적인 타격을 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원강은 그의 말에 분노하고 그를 조금 더 오래 살려두려고 계획했지만 그의 오만함 때문에 빨리 죽고 싶다는 그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결정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외치며 마무리 일격을 가할 준비를 합니다. 운솔은 공격이 오는 것을 보고 그의 기회는 단 한 번뿐일 것이라고 깨닫습니다. 그는 시체를 조사하면서 발견한 것을 기억합니다. 즉, 그의 마무리 일격은 항상 상대방의 중요한 지점, 특히 심장과 머리를 목표로 합니다. 그는 죽일 의도로 싸울 때 그의 검은 필연적으로 상대방의 입부분으로 향한다는 것을 추론했습니다. 따라서 원강이 그의 머리를 노리고 그에게 달려올 때 은솔은 재빨리 몸을 숙여 타격을 피하고 그가 발견한 약점을 이용하여 그의 반격을 그의 목으로 향하게 합니다. 싸움 속에서 은솔은 무술 고수조차도 강화하기 어려운 약점인 천이 중요 지점에 대한 지식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이가 온 힘을 다해 그것을 치면 어른도 즉시 의식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은솔은 이 지식을 사용하여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고 그의 작은 검을 완강의 목으로 향하게 합니다. 완강은 피를 흘리며 서 있다가 땅에 쓰러지고 그리하여 운솔은 결투의 승자가 됩니다. 지치고 피투성이인 운솔은 그것이 끝났는지 궁금해하며 서 있습니다. 교관들은 충격에 빠져 장면을 지켜보고 조교는 일어난 일이 완전히 예상치 못한 변수라고 논평합니다. 수석 교관은 검은 영혼의 검술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표명하면서 실망감을 표현하면서 큰 소리로 보은솔이 두 번째 시험을 통과했다고 발표합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은솔은 기억 중 하나에 빠져 의식을 잃고 할아버지가 그를 부르는 꿈을 꿉니다. 그는 그에게 어디에 있는지 말하며 행복하게 그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에게 다가가자 할아버지는 그를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꿈은 갑자기 악몽으로 변하여 할아버지의 흉측한 얼굴을 보고 그의 모습을 전혀 볼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공포에 질려 깨어납니다. 운솔은 깨어나 다양한 연령대의 젊은 전사들에게 둘러싸인 이상한 장소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운솔은 배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려 기절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심각한 부상이 치료되었고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그는 악마궁전의 위상에 걸맞게 유명한 의사가 그를 치료했다고 추측합니다. 그는 나머지 생존자를 보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고 그들이 강한 체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얼굴 중 일부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라고 결론짓습니다. 그는 그들의 경멸적인 시선을 느끼지만 이것이 예상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의 문이 열리고 모두가 내리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관리 중 한 명이 그들이 다음 시험 구역인 지옥도에 도착했다고 발표합니다. 후보자들은 불길에 보이는 섬으로 관리를 따라가고 그곳에서 그는 동굴 그룹을 가리키며 그들이 그곳에서 잠을 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이전의 옷과 무기를 치워두고 그들을 위해 준비된 새 옷과 검을 착용하라고 명령하고 그들에게 맞는 동굴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생존자 중 한 명이 동굴을 찾았고 그의 예상과는 달리 적합하고 편안하다고 말합니다. 한편 동굴 중 하나의 권리를 놓고 두 후보자 사이의 싸움이 일어나지만 다른 사람들이 개입하여 분쟁을 중단시킵니다. 운솔은 그들을 지켜보며 이 사람들은 두 번째 시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모두 자만심에 빠져 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또한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비싼 옷을 입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들이 모두 명문가 출신인지 궁금해합니다. 운솔은 일어난 일을 되돌아보며 두 번째 시험은 쉽게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방법이었다고 결론짓습니다. 한편 동굴의 분배를 감독한 관리가 그에게 다가와 그의 느림을 탓하며 서둘러 선택하라고 촉구합니다. 관리는 운솔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의 관심을 끌었지만 그의 생존을 예상하지 못했고 이제 그의 다음 결정을 보고 싶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솔은 어둡고 매력적이지 않은 동굴을 가리키며 그것을 선택했다고 발표합니다. 그 관리는 그를 조롱하며 누추한 옷에 어울리는 곳을 골랐다며 역겹다고 말한다. 하지만 관리는 그의 선택에 감탄하며 진정한 천재라고 생각한다. 동굴 입구는 작고 더러워 보이지만 내부는 훈련하기에 충분히 넓고 작은 입구 덕분에 침입자를 막기 쉽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관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구 때문에 이 동굴을 피한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운솔은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고 그에게 다음 단계를 준비하라고 요청한다. 모두 새 유니폼을 입자. 관리는 다음 과제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한다. 그는 지옥도에는 무술을 가르치는 10개의 시설이 있으며 각 건물에서 10개의 마교 중 하나의 무술을 배울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모두 배우거나 하나에 집중할 수도 있으며 수면, 놀이, 무술 학습 또는 개인 훈련 등 일정을 자유롭게 짤 수 있다고 덧붙인다. 운솔은 두 번째 시험의 잔혹함을 기억하고 그들이 평화롭게 훈련하도록 내버려 둘 것이라고 믿을 수 없었기에 놀란다. 곧 생존자들은 어떤 무술을 먼저 배워야 할지 궁금해하기 시작하고 그들 대부분은 가장 강력하다고 들었던 화우건법을 배우기로 동의한다. 모두 그곳으로 달려간다. 운솔은 그들을 보며 그들이 마교 중에서 가장 강하다는 말을 들었고 그들의 무술을 배우는 것이 확실히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전에 무술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자신에게 맞지 않으며 가장 강한 무술부터 시작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짓는다. 운솔은 지금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다른 길을 택한다. 운솔은 무술 훈련 시설 중 한 곳으로 향한다. 운솔은 낡고 허름한 건물에 도착하여 그곳이 방랑수각임을 알아본다. 그는 이 수각의 명성이 너무 나빠져서 10대 마교에 간신히 포함될 정도이며 그 생존 이유는 상당수의 최강 무술 고수를 배출한 역사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한다. 그는 또한 그의 할아버지가 그들에 대해 이야기해준 것을 기억한다. 은솔은 여기서 훈련하기로 결심하지만 앞으로 나아가자 땅이 움직이는 것을 알아차린다. 갑자기 땅에서 남자의 머리가 나타난다. 그 남자는 자신을 방랑수각의 비밀 날개 싸우라고 소개하며 10대 마군이 되기를 바라며 이곳에 왔는지 묻는다. 은솔은 그의 앞에 서서 존경스럽게 대답하며 방랑수각의 무술을 배우러 왔다고 확인한다. 소우는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웃으며 죽음을 재촉하지 않도록 떠나라고 명령하며 특히 그처럼 연약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무술을 가르칠 의향이 없다고 선언한다. 은솔은 소우에게 자신감 있게 대답하며 방랑수각의 무술을 배우면 어떤 일이든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고 들었다고 설명한다. 사우는 멸종 직전에 있는 무술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며 그의 말에 비웃는다. 그러고는 가장 위대한 천재조차도 몸을 변형시키는 것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들의 무술을 배우기 어렵다고 경고한다. 그리고 그의 현재 신체 상태로는 하루 안에 죽을 것이다. 그러고는 그가 이해했으니 떠나라고 명령한다. 떠나는 대신 은솔은 완전히 허리를 굽혀 이마를 땅에 댄다. 소우는 놀라서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은솔은 그가 자신을 가르치기로 동의했기 때문에 새로운 스승에게 존경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대답한다. 사우는 그를 완고한 바보라고 부르지만 결국 양보하고 그를 가르치기로 동의한다. 사우는 땅에서 나와 그가 단지 마궁에서 명령했기 때문에 그를 가르치고 있을 뿐이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확신시킨다. 그러고는 자신을 방랑수각의 스승인 사우라고 다시 소개하며 이제부터 자신을 사부라고 부르라고 한다. 은솔은 자신을 소개하려 하지만 그는 훈련생 1호일 뿐이라며 말을 끊는다. 사우는 즉시 훈련을 시작하고 은솔은 갑자기 완전한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소우는 방랑야각의 비법을 사용하여 일시적으로 시력을 봉인했다고 말한다. 그는 이것이 모든 감각을 날카롭게 하고 주인에게 짐승과 같은 반사신경을 주는 기본 기술인 방랑수도를 배우는데 필요한 단계라고 설명한다. 그는 그들의 무술은 배우는 사람에 따라 극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덧붙인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기본 기술을 마스터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이로 인해 수각이 현재의 황폐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마스터하려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마스터할 수 있다면 방랑하는 짐승의 감각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시키며 비꼬는 미소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죽는다고 덧붙인다.
소우는 그에게 약 1시간 안에 어둠에 익숙해져야 하며 그때 그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한다. 은솔은 어둠 속에 홀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다른 감각이 예상했던 것만큼 날카로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는 1시간이 매우 긴 시간이며 가능한 한 빨리 적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수많은 투사들이 10대 마군이 되기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 이 상태에서 공격을 받으면 완전히 무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순간 공격자가 침묵 속에서 위에서 내려오지만 은솔은 본능적인 움직임으로 그를 피하고 땅에 쓰러진다. 은솔은 그 순간 시력을 잃었을 때 균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밤 동안 사우는 은솔에게 돌아와 그 젊은이가 지금 완전히 길을 잃었을 것이라고 비웃으며 생각한다. 사우는 1시간 후에 돌아와 은솔의 훈련을 관찰하고 그의 방법이 독특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대부분의 훈련생이 시력을 잃은 후 다른 감각이 작동할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와는 대조적으로 은솔은 환상의 적을 상상하며 격렬하게 움직여 훈련한다. 은솔은 어둠 속에서 완전히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었고 사우는 이것이 새로운 상황에 빠르게 적응하는 이유라고 결론짓는다. 그는 은솔이 어둠에 익숙해졌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의 검을 피하려고 도전한다. 비가 오는 가운데 3일 동안 계속되고 강렬한 훈련을 한 후에도 은솔은 여전히 사우와 함께 훈련하고 있었다. 사우는 재빠른 움직임으로 그를 놀라게 하고 은솔이 피할 수 없었던 그의 검자루로 은솔의 배를 친다. 사우는 상황을 고려하고 3일이 지났고 은솔이 자신의 훈련 스타일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할 때가 되었지만 그는 아무 질문 없이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생각한다. 그는 공격을 멈추고 왜 공격을 피하는 방법이나 훈련의 이론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는지 묻는다. 은솔은 그가 방랑기사각의 예술의 본질은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기억한다고 대답한다. 그래서 그는 그가 하는 일에 이유가 있다고 가정했다. 소우는 그의 대답에 놀라 그가 옳다고 인정하고 열정적으로 훈련을 계속하라고 말한다. 훈련하는 동안 은솔은 새로운 단계의 인식을 얻고 다가오는 검의 길을 볼 수 있다고 느낀다. 하지만 그는 또한 다음 공격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대신 막기로 결심한다. 은솔은 사우의 공격을 막는 데 성공하고 그는 놀라면서 어떻게 소리 없는 공격을 막을 수 있었는지 궁금해한다. 단 3일간의 훈련 후 은솔은 지쳐서 땅에 쓰러지고 공격조차 제대로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사우는 그에게 다가가 대나무 물통에서 음료를 권하고 은슬은 감사해한다. 은슬은 마시고 잃어버린 피가 그에게 돌아오는 것처럼 몸에 엄청난 에너지가 흐르는 것을 느끼고 물이 아니라는 사실에 놀란다. 사우는 이것이 그가 평생 아껴온 상급샘 영수이지만 그에게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말한다. 사우는 마음속으로 평생 기다려온 천재를 드디어 만났다고 생각하며 큰 흥분을 느낀다. 다른 시간대에 은설의 훈련이 계속된다. 사우가 다시 그의 공격을 막아보라고 도전하면서 사우는 계속해서 강하고 잇따른 검격으로 은솔을 공격하지만 은솔은 공격을 간신히 피하고 있었다. 갑자기 사우가 은솔 뒤에 나타나 은솔의 수비력에 불만을 표한다. 그러자 갑자기 사우가 공격을 멈추자 은솔은 숨을 헐떡이며 왜 멈췄는지 궁금해한다. 그러자 사우는 큰 소리로 웃으며 그가 그동안 찾아왔던 것을 드디어 찾았다고 발표한다. 그 순간 은솔의 눈에 있던 봉인이 풀리고 시력을 되찾는다. 소우는 은솔의 이름을 전부 부르며 그에게 10대 마군이 되는 것을 잊고 대신 그의 수각의 공식 제자가 되라고 권유한다. 그는 그렇게 하면 10년 안에 그를 마교에서 가장 강한 무술 고수 10인 중 한 명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한다. 은솔은 그 제안에 대해 생각하고 사우가 그의 약속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만 그의 할아버지를 살해한 자가 매우 숙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 그리고 그는 방랑수각의 무술만 배워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에 따라 은솔은 마군이 되겠다는 단호한 결정을 발표한다. 소우는 그의 야망을 비웃으며 그의 목표가 10대 마교의 무술을 모두 배우는 것이라면 가장 재능 있는 천마왕제라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잊으라고 말한다. 그는 각 무술이 특정 신체 구조와 에너지 유형에 적합하며 아무리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두세 가지 이상의 무술을 배울 수 없으며 하나의 무술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설명합니다. 은솔은 그의 고집에 사과하고 사우는 은솔의 마음을 바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결국 사우는 포기하고 다른 무술을 가르치기로 동의합니다. 은솔은 자신이 방랑하는 야수관의 기본만 배웠다고 설명하며 놀라워합니다. 그러자 사우는 빠르고 단호한 공격으로 은솔을 놀라게 하지만 은솔은 혼자서 그 공격을 막아냅니다.
사우는 자신의 무술이 단계나 이론으로만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은솔은 사실 이 시간 내내 자신의 정자, 야생 짐승의 길을 닦아왔다고 그에게 밝힙니다. 그러자 은솔은 사우가 자신에게 보낸 모든 검격이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야생 짐승의 길의 진정한 형태임을 깨닫습니다. 은솔은 스승님께 감사하지만 사우는 악마 궁전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며 감사를 거부합니다. 은솔은 그에게 준 영약을 상기시키며 감사를 표하며 그의 친절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사우는 그에게 잊으라고 말하며 은혜와 원한을 잇는 것이 항상 최선인 강호의 무술 세계의 본성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다가 잠시 침묵한 후 은솔은 떠나겠다고 말합니다. 사우는 은솔이 떠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그렇게 재능 있는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놀라워하며 곧 피비린내 나는 폭풍이 헬 아일랜드를 휩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솔은 자신의 감각이 극도로 날카로워진 방랑하는 야수기를 배우면서 자신의 능력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끊임없는 인식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조차도 매우 피곤하고 상황이 계속 이렇다면 제대로 쉴 수 없을 것이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그는 감각을 조절하고 최대한 억누르는 법을 배워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은솔은 물방울을 멈추는 것처럼 감각을 조절하려고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눈을 뜨고 이 정도 통제력이면 당분간 충분하다고 느낍니다. 은솔은 지도를 꺼내보고 악마 궁전이 훈련생들을 헬 아일랜드의 무기한으로 훈련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다 되었다고 결론짓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은솔은 700년 전 가장 위대한 천마 황제의 라이벌이었던 화우검왕 주악화운이 세운 10대 악마 종파 중 가장 강력한 종파인 화우검 종파로 향하기로 결심합니다. 화우검파에 도착한 은솔은 그들의 무예관이 초라한 방랑 야수관에 비해 웅장한 궁궐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문에 다가가자 한 남자가 문을 열고 누가 이런 시간에 방문객인지 궁금해합니다. 은솔은 그가 이 종파의 무예 강사라는 것을 깨닫고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무예를 배우러 왔다고 알립니다. 강사는 그에게 따라오라고 부탁하고 그들의 검술은 모든 악마 예술 중에서 가장 광범위하지만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보름 전에 도착한 사람들은 이미 초급 시험을 마치고 중급 시험으로 넘어갔다고 덧붙인 다음 왜 그렇게 늦었는지 묻습니다. 은솔은 지난 보름 동안 방랑 야수관에서 무예를 배우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강사는 놀라며 방랑 야수기를 배웠다는 뜻인지 묻고 안솔은 그것을 확인합니다. 강사는 이 아이가 천재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보름 만에 방랑 야수기를 마스터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사우가 그에게 짜증이 나서 빨리 해고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결론짓고 그것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후 그는 자신의 이름이 진각이고 초보자 시험을 담당하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선생님이라고 불러달라고 부탁합니다. 진각은 은솔에게 화우검술을 정말로 배우고 싶냐고 묻고 다른 시험을 보러 가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제안합니다. 은솔은 걱정에 감사를 표하지만 화우검파의 기술을 배우겠다고 고집합니다. 진각은 그의 요청에 동의한 다음 그것이 화우의 13가지 형태에 대한 입문 형태와 실질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하는 큰 두루마리를 보여주고 그것을 연구하고 혼자 연습하라고 부탁합니다. 은솔은 혼란스러워하며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진각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뒤돌아보며 그가 검술 설명서를 읽을 수 없다는 뜻인지 묻고 은솔은 그럴 수 없다고 인정하며 이곳에 오기 전에는 검술을 배운 적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진각은 충격에 빠진 상태로 자리에 멈춰서고 은솔에게 다시 그의 평생 동안 검술을 배우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인지 확인합니다. 그는 그의 기록에 지금까지 화우만 사용했다는 것이 실제로 나와 있으며 두 번째 시험에서도 특정 검술 스타일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가장 기본적인 기본인 검술 단계를 수행할 수조차 없다는 것을 믿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그는 두 번째 시험에서 그의 놀라운 관찰력과 빠른 반사신경 그리고 동굴을 선택할 때 보여준 통찰력을 기억합니다. 진각은 그가 완전한 백지 상태로 이 수준에 도달했다면 제대로 가르치면 그의 잠재력이 엄청날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진각은 그의 전략을 바꾸고 검술 단계를 볼 수 없더라도 읽을 수는 있다고 제안하고 두루마리에 쓰여있는 내용을 읽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은솔은 몸의 완전한 이완, 하나의 개체에서 부드러운 흐름이라는 단어를 소리내어 읽은 다음 몸을 이완하는 것에 대한 첫 번째 부분을 반복합니다. 진각은 이것은 그가 허리와 몸통을 이완시키는데 특별히 집중하여 검술을 수행할 때 몸을 유연하게 이완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은솔은 지시사항을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이상한 자세로 몸을 굽힙니다.
그리고 진각은 그가 10명의 악마 군주를 선택하는데 전념하는 곳에서 그런 기본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에게 다시 제대로 서라고 부탁하고 그의 자세를 교정하며 그의 몸이 긴장하면 그의 몸통도 긴장하고 모든 것이 하나의 동작으로 부드럽게 흐르도록 마음을 조절하고 긴장을 풀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운솔은 즉시 반응하고 그의 자세가 안정됩니다. 진각은 그가 말하자마자 그의 자세를 이해하고 교정하는 속도에 놀랍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의 자세가 이제 충분하고 그에게 화우의 13가지 형태를 즉시 가르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진곡은 그에게 움직임을 설명하기 시작하고 안솔은 놀라운 정확성과 속도로 그 움직임을 모방합니다. 진곡은 그의 의심을 확인하고 이 아이가 진정으로 재능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훈련이 끝나면 그는 그에게 이제 눈앞에 있는 적을 상상하고 화우의 13가지 형태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것이 그가 중급 강당으로 이동할 자격을 얻을 시험이며 그 목적은 그의 기본 동작에 내재된 검의 의도를 보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안솔은 그가 기다려온 기회가 예상보다 빨리 왔고 그가 여기서 지금 바로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집중하며 물리쳐야 할 적을 상상합니다. 그는 갑자기 눈을 뜨고 화우의 13가지 형태의 첫 번째 기술인 비할데 없는 사이클론을 발휘합니다. 진각은 그를 흥미롭게 지켜보고 운솔은 두 번째와 세 번째 기술인 둥둥 떠다니는 안개 구름으로 계속합니다. 진각은 놀라워하며 그가 보고 있는 것이 정말로 화우의 형태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둥둥 떠다니는 안개 구름 기술이 구름의 움직임과 안개의 확산과 유사한 부드럽고 우아한 검 기술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운솔이 그것을 사용하는 방식은 이상하게 날카롭고 치명적입니다. 진각은 운솔이 의식적으로 움직임을 바꾸고 있는지 놀라워합니다. 세대를 거쳐 전해져 내려온 검 기술의 기본 움직임을 바꾸는 것은 이대한 스승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러한 수정된 검의 움직임이 마치 그의 스승이나 부모의 적을 대하는 것처럼 격렬한 살인 의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주목합니다. 그는 검술의 정통한 길로 여겨지는 화우검파의 싸움 스타일이 이렇게 급진적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운솔이 이 모든 것을 짊어지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궁금해합니다. 동시에 운솔은 손가락 끝의 흐름이 그가 원하는 대로 검의 길을 바꾸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상하다고 느낍니다. 그는 방랑 야수길이 그 이유인지 궁금해하고 화우의 형태를 더 많이 사용할수록 방랑 야수길에서 얻은 감각이 더 날카로워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두 스타일을 완전히 통합하는 것을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면 완전히 다른 검술 스타일이 생성되고 시험에 필요한 화우의 13가지 형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망설입니다. 그는 서둘러 원래 검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결심합니다. 갑자기 그의 마음속의 적의 이미지가 더 명확해지고 그가 그의 할아버지를 죽인 개자식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 멈춰섭니다. 운솔의 분노가 솟아오르고 그는 온 힘을 다해 달려들어 화우의 13가지 형태의 7번째 기술인 네 바다의 마음을 발휘합니다. 그는 맹렬한 공격을 가하지만 상대는 그것을 피합니다. 운솔은 그의 상상의 상대가 빠르고 지금까지 싸워본 누구보다 빠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상대가 그를 공격하는 것을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에게 공격할 기회를 줄 수 없으며 그가 가진 모든 남은 기술을 한 번에 사용해야 한다고 결심합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공격에 쏟아부어 일련의 파괴적인 타격을 가하지만 상대는 그의 모든 공격을 막고 그의 손을 잘라냅니다. 운솔은 공격을 상상하고 공격을 피하거나 막을 수조차 없이 그의 두 손을 모두 잘라냅니다. 공격이 끝난 후 운솔은 숨을 헐떡이며 그의 에너지를 완전히 고갈시켰습니다. 진각은 그를 지켜보며 결국 그가 그의 적에게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에게 다가가 그가 시험에 합격했다고 말하고 그는 혼란스러워하며 그를 바라봅니다. 진각은 초급 강당에서 시험하는 것은 훈련생의 검에 대한 이해와 실제 싸움에서 화우의 13가지 형태를 실행하는 능력이며 그는 그가 그것을 확실히 증명했다고 확신합니다. 그는 그의 검을 돌려주며 화우의 자세를 완벽하게 해냈다고 칭찬하며 중급반으로 가라고 한다. 운솔은 진각사부를 생각하며 검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귀찮았을 텐데도 차근차근 모든 것을 가르쳐준 것에 감사한다. 운솔은 진각사부에게 그동안의 가르침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그는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라고 격려한다. 그는 덧붙여 그의 검에는 강한 살기가 담겨 있으니 그 기운에 휘둘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한다. 운솔은 공손하게 인사하고 떠난다. 진각은 그가 했던 말이 진실이었음을 정말로 2주 만에 유랑마수기를 익혔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엄청나게 빠른 학습 속도 때문에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중급반으로 올라갔다고 생각한다.
그는 처음에는 자신이 중급반에 갈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확신한다고 스스로에게 인정한다. 운솔이 다음 반의 문을 열자 진각은 중급반의 사부인 천만강을 떠올리며 그가 처음에는 운솔을 거부할지도 모르지만 결국 그에게 빠져들 것이라고 예상한다. 운솔이 중급반에 들어서자 만강사부는 그를 알아보고 말을 건네며 이제 막 초급반을 통과한 것 같다고 말한다. 그러고는 화무 30초를 이해하는데 20일 이상 걸렸다면 여기서 시간 낭비하는 것이라고 빈정거린다. 운솔은 낭야각에서 처음 15일을 보냈기 때문에 늦었다고 설명한다. 만강은 그의 말을 듣고 초급반에서의 시간이 느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을 알아채고 어려운 마수기를 익히려다 도망친 부류 중 하나일 것이라고 속으로 경멸하며 생각한다. 만강은 그에게 앉으라고 명령하며 다른 사람들을 따라갈 수 있을지 의심스러워한다. 만강은 수업을 시작하며 뇌와 검은 빠른 움직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검술에 능숙하지 않은 사람은 다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이 무술은 화우 13세처럼 실제 싸움에서 사용하기 어렵다고 덧붙인다. 하지만 이것은 이 단계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기본적인 무술일 뿐이다. 그는 그들의 주된 목표는 승리가 아니라 검술 연마에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 후 그는 백한성이라는 훈련생 중 한 명을 불러 앞으로 나와 결투 상대를 고르라고 한다. 한성은 누구든 자유롭게 고를 수 있는지 묻고 사부는 그것을 확인해준다. 그러자 한성은 은솔을 직접 가리킨다. 만강은 반대하려 했지만 한성은 그가 누구든 고를 수 있다고 말했음을 상기시킨다. 만강은 화를 내며 한성을 바보라고 부르고 초급반 훈련을 마친 사람을 상대로 어떻게 검을 시험할 수 있겠냐며 다른 사람을 고르라고 명령한다. 운솔은 상관없다며 자신이 맞서겠다고 나선다. 그는 진각사부에게 검술을 배웠고 다른 사람과 검을 겨뤄보면 더 빨리 배울 수 있다고 믿는다고 설명한다. 만강은 운솔이 제한된 기술로 자존심을 지키려 한다고 생각하지만 공개적으로 동의하며 자신의 능력을 아는 것은 필요한 기술이며 운솔이 고급반에 갈 만큼 능숙하길 바란다고 말한다. 한성은 이것을 천재들 사이에서 두각을 나타낼 절호의 기회로 여긴다. 이 신입을 죽이면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사람은 서로 마주서고 한성은 은솔에게 용기는 있지만 무림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고는 만강에게 결투를 시작하라고 명령한다. 한성의 맹렬한 공격으로 결투가 시작되지만 은솔은 능숙하게 피한다. 한성은 계속 공격하고 그들의 검이 강력하게 충돌한다. 이 충돌을 통해 한성은 은솔의 저항이 약하다는 것을 느끼고 그가 정말 초보라는 것을 비웃는 미소와 함께 깨닫는다. 한성은 큰 소리로 웃으며 어리석은 상대를 조롱하고 진정한 뇌화검을 보여주겠다고 선언한다. 한성은 빠른 공격을 퍼붓지만 은솔이 모든 공격을 쉽게 피하는 것에 놀란다. 멀리서 만강사부는 그 상황을 지켜보며 백한성이 검을 잘 다루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그는 은솔이 공격을 빠르게 피할 뿐만 아니라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 같다고 느끼고 그가 유랑마수기를 배웠을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품는다. 만강은 유랑마수길이 유랑마수각의 기본 무술이지만 극도로 어려워서 최고의 고수만이 익힐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생각을 떨쳐버린다. 천재라고 해도 2주 만에 그것을 배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강은 은솔의 실력을 피하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이 결투는 반사신경이 아닌 검술 실력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결정한다. 은솔은 피하는 것을 멈추고 화우 13세로 반격하기 시작하고 나머지 훈련생들은 충격을 받는다. 한성은 상대방의 초보 기술 사용을 비웃으며 눈을 감고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은솔의 기술이 약간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은솔의 공격이 자신의 방어를 뚫고 자신을 맞히자 한성은 놀란다. 한성은 은솔이 그동안 실력을 숨기고 자신을 조롱하기 위해 기술을 변형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분노한다. 그는 은솔이 사부의 관심을 끌고 즉시 고급반으로 올라가기 위해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추측한다. 한성은 상황이 계속 이렇게 진행된다면 자신이 바보처럼 보일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분노에 차서 소리치며 고급반에 갈 사람은 자신이라고 선언하고 자신의 가문 검술인 아수라검법의 필살기인 혈세격을 사용한다. 만강사부는 이것이 아수라검문의 필살기이지만 은솔이 그런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에 감탄하며 그가 정말로 유랑마수기를 배웠을 가능성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한성은 맹렬한 공격을 계속하며 이것이 은솔의 끝이라고 외치고 자신의 특기인 호열풍어를 사용하고 두 검은 엄청난 에너지 폭발 속에서 충돌한다. 나머지 학생들과 사부는 충격에 휩싸여 바라보고 은솔은 화우 13세의 마지막 자세인 무궁무진을 사용했던 것을 기억한다. 결투는 한성이 입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것으로 끝난다. 학생들은 그가 죽었는지 궁금해하며
공포에 휩싸인다. 은솔은 침착하게 검을 칼집에 넣는다. 만강사부는 한성이 급소를 정확히 맞아 죽었다는 것을 확인한다. 만강은 은솔에게 유랑기사각의 제자였냐고 묻고 은솔은 부인한다. 사부는 다시 물으며 정말 2주 만에 유랑마수기를 완전히 익혔다고 주장하는 것이냐고 묻고 은솔은 기초만 배웠을 뿐이라고 대답한다. 만강은 그의 대답을 비웃으며 유랑기사각에서도 요즘은 제자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치냐고 비꼬듯이 묻는다. 은솔이 말을 시작하려 하자 사부는 변명은 필요 없다며 즉시 시체를 치우라고 명령하며 말을 끊는다. 학생들은 훈련 결투 중에 살인이 일어난 것에 충격을 받고 왜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지 궁금해하며 수군거린다. 만강은 조용히 하라고 소리치며 이곳은 일반 훈련장이 아닌 지옥도이며 필살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 상기시킨다. 그러고는 시험 재개를 알린다. 다른 결투들이 여러 번 벌어진다. 결투가 끝난 후 만강은 패배한 학생들을 모아 그들에게 시험에 불합격했으니 즉시 떠나 다른 무예관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 중 한 명이 항의하며 단 한 번의 경기였을 뿐이라며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하지만 만강은 단호하게 거절한다. 그는 그들에게 체력 때문에 초기 시험을 통과했을 수도 있지만 화우검을 배우려면 재능과 잠재력뿐만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피, 땀, 눈물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그는 그들이 이러한 자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말하고 떠나라고 명령한다. 실패한 학생들이 떠나고 은솔만 홀에 남는다. 만강은 왜 떠나지 않았냐고 묻고 은솔은 자신도 떠나야 하냐고 묻는다. 사부는 그가 결투에서 이겨 시험에 합격했으니 고급 시험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설명한다. 은솔은 더 높은 단계로 가야 한다면 차라리 여기에 머물겠다고 대답한다. 만강은 그 이유를 묻고 은솔은 자신이 배운 검술은 화우 13세뿐이며 중급반에서는 아직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고 설명한다. 만강은 은솔이 유랑마수기를 익히고 아수라검법의 기술을 드러냈는데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고 주장한다고 생각한다. 만강은 화우 13세의 연장선으로 여겨지는 뇌화검을 가르쳐주겠다고 동의한다. 하지만 그는 관심을 끌기 위한 작은 속임수를 혐오하며 화우 이후의 검술을 사용하는 것이 보이면 즉시 목을 베겠다고 엄중하게 경고한다. 만강은 은솔이 어떻게 2주 만에 유랑마수기를 익힐 수 있었는지 깨닫고 스스로 미소를 짓는다. 은솔은 즉시 훈련을 시작하여 뇌화검의 뇌전돌파술을 연습한다. 잠시 후 만강은 그를 멈추며 이미 기술의 원리를 파악한 것 같다고 말하고 은솔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본다. 나흘 후 은솔은 훈련을 마스터한다. 만강사부는 은솔을 훈련하며 보낸 지난 나흘을 생각한다. 그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그를 시험했고 그가 검술의 기본기가 완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정말 검술을 배우기 시작한 사람이었어. 하지만 원강은 은솔의 끈기와 집중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지. 무술을 배우지 못하면 죽을 것처럼 훈련했으니까. 원강은 은솔에게 천둥화우검은 몸을 빠르게 비틀어 동작을 연결하는 기술이라 설명하며 모든 동작이 칼을 몸 주위로 휘두르는 것이라 실전에서는 비효율적이라고 덧붙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강은 은솔이 마치 누군가를 죽이려는 듯 모든 기술을 실전처럼 사용하려 한다는 걸 알아챘어. 은솔은 검술의 목적이 그렇지 않냐고 물었어. 사부는 마도 무술은 살기를 필요로 하지만 더 높은 경지에 이르려면 화우검은 사리를 버려야 한다고 답했지. 원강은 은솔에게 마음속 살기를 없애지 못하면 자신을 해치는 무술을 만들게 될 거라고 경고했어. 은솔은 사부의 말이 진각 사부가 했던 말과 같다는 걸 깨달았지. 원강은 과거는 물론 지금도 마음속에 사리를 품고 살았고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자는 모두 죽였다고 인정했어. 하지만 그 때문에 명예와 자존심을 잃었고 무공 실력도 퇴보했지. 원강은 은솔에게 살인을 목표로 하는 기술은 더 높은 경지로 가는 길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검술의 끝없는 길에서는 오히려 장애물이 되니 사리를 버려야 한다고 조언했어. 은솔은 검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절망과 비극으로 가득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무림 사람들은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할아버지의 말을 떠올렸지. 은솔은 왜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는지 물었고 원강은 자신 또한 마음속에 살인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이미 말했다고 답했어. 원강은 은솔의 이름을 물었고 그는 보은솔이라고 답했지. 원강은 그가 진각이 언급했던 두 번째 시험에서 살아남은 젊은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에게 큰 문제가 있다고 말했어. 그는 그 문제점이 무술 기본기가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지. 그는 그의 경쟁자들은 어릴 때부터 무술을 배워왔고 만약 그가 지금 고급반에서 제대로 화우검을 배우기 시작한다면 그들과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어. 그러므로 그는 튼튼한 기초를 쌓기 위해 기본 무술을 빨리 마스터해야 해.
운솔은 감사하며 고개를 숙이고 이 기회를 위해 영혼까지 포기할 용의가 있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어. 고급반에 도착하자 은솔은 완전히 다른 기운을 느끼고 훈련생들에게서 다른 종류의 흉포함을 감지했지. 그는 더 이상 아무도 자신을 경멸하는 눈빛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이유가 벽한성을 죽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 그는 멸시받던 시체를 치우는 이전 직업과 칭찬받는 칼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 사이의 아이러니에 대해 생각했지. 한노인 사부가 그에 대해 들었다며 그를 환영하고 수업이 곧 시작될 것이니 앉으라고 권했어. 사부는 새로운 훈련생이 왔으니 7가지 가르침 외에 화우검의 핵심 이치를 설명하겠다고 발표했어. 그는 기본 원리를 설명했지. 힘은 몸의 모든 부분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균형 잡힌 자세를 취하는 데 집중하라. 가슴은 안으로 당기고 등은 밖으로 밀고 모든 에너지를 단 한 번의 공격에 집중하지 마라. 운솔은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고 중급반에서 고급 무술을 배우지 않았다면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깨달았지. 사부는 그날의 구두 수업을 마치고 운솔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했어. 운솔은 사부를 따라 조용한 정원으로 갔지. 사부는 잎이 무성한 가지를 들고 운솔에게 검을 들지 않은 자가 검을 든 자를 이길 수 있는 경지가 있다고 설명하며 이 경지에 이른 사람은 더 이상 검수를 형성하는데 물리적인 검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어. 갑자기 사부는 가지로 운솔을 공격했어. 사부는 갑자기 멈춰서 운솔에게 가상 질문을 던졌지. 만약 그가 갑자기 이렇게 공격을 받았는데 검이 없다면 그는 어떻게 검수를 사용하여 대응할 것인가? 그는 운솔이 중급반에 있는 동안 여기 훈련생들은 화우검의 첫 번째 초식인 찬란한 신비를 배웠고 지금은 그 이론적인 측면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어. 그러고는 그에게 만약 그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면 가르치지 않겠다고 경고하며 신중하게 답하라고 했지. 운솔은 그 질문에 대해 생각했어. 내 손에 검이 없다면 상대방의 검을 사용하겠다고 답했어. 운솔은 사부의 손에서 가지를 빼앗으려 달려들었지만 사부는 그의 선택이 성급하다고 말했어. 운솔은 사부가 순식간에 자신의 뒤에 나타난 것을 알고 놀랐지. 운솔은 사부를 따라잡으려 했지만 사부는 그의 모든 시도를 쉽게 피했어. 운솔은 사부의 움직임을 따라가지도 못하는 것에 좌절감을 느끼고 고급반에 남으려면 여기서 사부에게 깊은 인상을 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지. 그는 사부의 움직임의 흐름과 방향을 읽기 위해 방랑하는 짐승의 길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결심했어. 운솔은 모든 감각을 집중하고 다시 공격을 가했지만 사부는 운솔이 가지를 잡기도 전에 기력을 사용하여 운솔을 날려버려 운솔을 바닥에 쓰러뜨렸지. 사부는 운솔이 일어나기도 전에 그를 붙잡고 큰 소리로 웃으며 시험에 통과했다고 발표했어. 운솔은 어떻게 만지지도 못했는데 통과했는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지. 사부는 내일부터 찬란한 신비를 배우기 시작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아침에 오라고 말했고 운솔은 동의했어. 운솔이 떠난 후 사부는 손에 들고 있는 가지를 바라보며 새끼는 결국 늑대로 남는다고 생각했지.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어. 나중에 그날 수업이 끝난 후 운솔은 지옥도 주변을 산책하기로 결심했어. 그는 두 번째 시험에서 일어났던 일과 여기서 언제든지 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어. 갑자기 그는 근처에 있는 여러 사람의 존재를 감지했어. 그는 그들을 세기 시작했고 나무 사이에서 5명이 나오는 것을 발견했지. 그들의 리더는 그에게 중급반에서 온 이후로 그의 행동이 이상했다며 그에게 교훈을 가르쳐주겠다고 말했어. 다른 사람은 운솔이 먼저 살인을 시작했으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그들을 탓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지. 리더는 그들 5명은 천재 중의 천재이며 5대검으로 알려져 있다며 그에게 잘 준비하라고 충고했어. 운솔은 또 다른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지. 5대검의 리더가 운솔에게 소리쳤지만 갑자기 리더가 충격에 빠진 동료들 앞에서 쓰러져 죽었어. 그 순간 서진이라는 붉은 머리의 젊은 남자가 나타나 운솔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말을 걸었어. 5대검의 남은 멤버들은 진의 등장에 놀라 그에게 여기 있냐고 물었지. 진은 그들에게 패배자들과는 볼 일이 없다며 떠나라고 명령했어. 그들은 그의 말에 분노했지만 나중에 복수하겠다며 물러나기로 결심했지. 운솔은 이 젊은이가 강하다고 생각했고 진은 그들을 겁쟁이라고 불렀어. 진은 운솔에게 몸을 돌려 어느 편에 설 거냐고 직접 물었지. 앞서 고급 훈련장에서 사부는 학생들에게 모두 화우검의 첫 번째 초식을 배웠지만 진정한 숙달은 각자 그 기술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때만 온다고 말했어. 그는 그들이 창조한 불꽃 빗방울을 볼 때가 되었다고 발표했지. 사부는 운솔에게 먼저 시작하여 자신의 기술을 시도해보라고 요청했어.
운솔은 앞으로 나아가 빠르고 치명적인 검술을 강력하게 선보이며 자신만의 기술 버전을 시연했지. 사부는 운솔의 기술은 매우 견고하고 정확하며 살기로 가득 차 있다고 평했어. 그는 그를 제자리로 돌려보낸 다음 서진을 불렀어. 진은 앞으로 나아가 화우검의 첫 번째 초식을 수행하는 대신 운솔의 기술을 막고 패배시키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것처럼 보이는 완전히 다른 기술을 시연했지. 운솔은 이것이 자신을 향한 경고였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들의 대립으로 돌아와서 그는 진의 질문이 어느 편에 설 거냐는 질문의 의미에 대해 다시 궁금해했어. 진은 운솔에게 멍청한 척하지 말라고 소리쳤어. 진은 운솔의 표정과 어조로 보아 그가 실제로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고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차렸어. 진은 그가 찾고 있는 사람이 운솔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지. 그는 재미를 기대했기 때문에 실망감을 느끼고 운솔에게 앞으로 귀찮게 행동하는 것을 그만두라고 명령했어. 그러고는 계속 신경 쓰이게 하면 그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다음 떠났지. 운솔은 진이 스파이일 것이고 표면 아래에는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추론했어. 여기 있는 모두가 10대 마왕이 되려고 하는 건 아니란 걸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 그는 10대 마교의 무술을 배울 기회는 굉장하지만 경쟁에 참여하는 과정이 끔찍하게 실행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이 놀라운 기회가 동시에 언솔은 이 기회가 동시에 무언가를 잡기 위한 함정이라는 것을 깨닫고 생각을 마친다. 그는 그들 중에 스파이가 있는지 궁금해하지만 신경 쓰지 않기로 한다. 스파이든 마교 무술가든 그는 결국 싸워야 할 상대일 뿐이다. 해가 지면서 곧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근처에서 쥐가 더대 걸렸다. 훈련장에서 교관은 그날이 훈련의 마지막 날이라고 발표한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법을 배우는 동안 지루했을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수많은 전투를 치른 가장 숙련된 달인들조차 시간을 내어 무술의 법칙과 원리를 연구한다고 설명한다. 그는 무술을 안다는 것이 무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무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진정으로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덧붙인다. 그는 자신이 가르친 법칙 분석이 무림 세계에서의 여정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믿으며 행운을 빈다. 갑자기 종이 울리고 목소리가 섬 전체에 울려 퍼지고 교관은 시간이 되었다고 발표하고 모두에게 섬 중앙에 있는 로키산으로 향하라고 명령한다. 훈련생들은 형련용 총교관이 모두 도착했는지 확인하는 산에 모인다. 연용은 세 번째 시험의 시작을 알리고 10명만 남을 때까지 서로 죽여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숨거나 도망갈 수 있지만 영원히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머물 수 있는 지역이 제한되고 금지 구역에 있는 사람은 살인기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언솔은 이 악마들에게서 나오는 강렬한 살기를 느끼고 그들이 대단한 무술가일 것이라고 깨닫는다. 훈련생 중 한 명이 살인기를 공격해도 되는지 묻는다. 연용은 그런 높은 목표를 가진 후보자들을 보게 되어 기쁨을 표현하며 크게 웃는다. 그는 물론 그들과 싸울 수 있고 심지어 할 수 있다면 죽일 수도 있다고 확인한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보상을 공개한다. 살인기를 죽이는 사람은 즉시 10대 마왕 중 한 명이 될 것이다. 훈련생들은 이것이 악마 한 명을 죽이는 것이 다른 모든 참가자들을 죽이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연용은 서로 동맹을 맺거나 서로 매복할 수 있다고 상기시키고 10대 마왕 중 한 명이 되기를 원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죽여야 한다고 외친다. 시험이 시작되자마자 훈련생들은 사방으로 흩어진다. 은솔은 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빠르게 달린다. 그는 지금까지 많은 훈련생들의 관심을 끌었고 즉시 도망치지 않으면 이전처럼 집단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언솔은 먼저 안전한 곳에 도착해야 하며 그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방랑수각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그는 익숙한 건물을 향해 전속력으로 출발한다. 가는 길에 땅의 질감이 바뀐 것을 알아차린다. 갑자기 누군가 오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부상을 입은 젊은 남자가 달려와 도움을 요청하며 누군가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말한다. 그 젊은 남자는 언솔이 자신을 도와주면 보상을 해주겠다고 제안하고 언솔은 이것이 속임수인지 궁금해하지만 젊은 남자의 상처가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된다. 언솔은 3명이 그를 쫓아오는 것을 감지하고 그들이 팀인지 궁금해한다. 그는 관여하고 싶지 않지만 이 젊은 남자의 존재가 자신의 위치를 드러낼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마지막 순간 언솔은 젊은 남자를 데리고 땅에 숨겨진 구멍 속으로 들어간다. 3명의 추격자는 그 자리에 도착하여 먹이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하며 이미 도망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리더는 반드시 그 자식을 죽이겠다고 결심하고 동료들에게 그를 찾아 이동하라고 명령한다.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떠난 후 언솔과 젊은 남자는 구멍에서 나온다. 그 젊은 남자는 언솔에게 따뜻하게 감사를 표하며 그 덕분에 살아남았다고 말한다. 언솔은 이 구멍이 단순한 은신처가 아니라 사후가 특별히 그를 위해 준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언솔은 구멍 속에 있을 때 자신의 방랑수각의 감각이 평소보다 더 확장되는 것을 느꼈던 것을 기억한다. 그는 발로 땅을 미는 소리와 칼을 사용하는 소리를 진동을 통해 모두 감지할 수 있었다. 마치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 언솔은 이것이 진동을 이용하는 방랑수각이며 이것이 사후가 그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나서 그는 젊은 남자에게로 돌아선다. 그 젊은 남자는 자신을 혈교의 금초령이라고 소개하고 그의 이름을 묻는다. 은솔은 그를 무시하고 걷기 시작하고 초령은 기다리라고 부르며 그를 따라간다. 초령은 세 번째 시험이 시작되자마자 숲으로 도망쳤지만 그들이 끈질기게 따라왔다고 설명한다. 그는 은솔에게 합류할 수 있는지 묻고 그가 숨는 것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느낀다고 추론한다.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은솔의 침묵을 동의로 여기고 그와 함께 행복하게 출발한다. 갑자기 격렬한 전투 소리가 멀리서 터져나온다. 은솔은 그의 동료에게 거기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으며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초령은 은솔의 진동을 느끼는 능력에 놀라워하며 그에게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달라고 부탁한다. 근처에서 외로운 전사가 한 명 이상의 적과 맞서 싸우며 자신의 영혼을 팔아야 하더라도 동료들의 복수를 맹세한다. 복수라는 단어가 은솔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고 그는 그 전사에게서 익숙한 종류의 증오를 느낀다. 초령은 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고 은솔은 계획을 변경하고 그 전투에 참여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초령은 충격을 받는다. 은솔이 전투를 향해 나아가면서 그를 겨냥한 기습 공격을 막아낸다. 암살자는 놀라워하며 은솔이 금지된 궁극의 은폐 기술을 어떻게 막을 수 있었는지 궁금해하며 그에게 그도 프로 암살자인지 묻는다. 하지만 빠른 움직임으로 은솔은 능숙하게 암살자를 죽인다. 은솔은 암살자 중 한 명을 얼마나 쉽게 처리했는지 기억하고 방랑수각을 배우지 못했다면 그들이 사용하는 은폐 기술이 매우 성가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초령은 피를 보고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른다. 은솔은 이 전사가 암살자들을 제거하는 것을 돕는다면 그가 복수를 달성하는 느낌에 대해 말해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암살자들은 빨리 끝내기로 결심하고 그들 중 한 명이 전사에게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것에 대한 존경심으로 그를 빨리 죽일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가 공격을 가하기 전에 언솔이 개입하여 막는다. 암살자들은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적이 더 있는지 궁금해하며 충격을 받는다. 그들은 은솔도 죽이기로 결심한다.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고 언솔은 그들 중 한 명을 죽인다. 언솔과 복수를 하는 전사가 암살자들과 나란히 싸우면서 그들을 하나씩 해치운다. 피가 사방으로 튀고 복수를 하는 전사가 마지막 암살자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한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채 미친 듯이 웃으며 마침내 복수를 했다고 속삭인 다음 쓰러진다. 초령은 은설에게 이제 끝났냐고 묻는다. 그 순간 초령은 은설에게 접근하여 실력이 좋지만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말한다. 그리고 나서 그는 갑자기 숨겨진 단검으로 그를 공격한다. 은설은 쉽게 공격을 막아내고 초령은 어안이 벙벙해하며 그가 어떻게 자신을 막을 수 있었는지 궁금해한다. 은설은 초령에게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한다. 그 때문에 다른 전사에게 질문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초령은 언제 자신에 대해 알게 되었는지 공포에 질려 묻는다. 은솔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대답하고 그들이 지하에 숨어 있을 때 초령이 옷 아래에 한 벌의 무기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설명한다. 그는 그가 척추를 뻣뻣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알아차리기 쉬웠다고 덧붙인다. 은솔은 그를 데리고 있었던 이유는 그가 무슨 짓을 할지 궁금해서였다고 밝힙니다. 남을 속이려는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 앞으로 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초령은 자신의 연기가 완벽했다고 주장하며 믿지 않으려 합니다. 절망적인 행동으로 그는 남은 모든 은닉 무기를 은솔에게 던집니다. 은솔은 초령의 공격을 쉽게 피합니다. 초령은 그를 쫓는 동안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고 은솔이 자신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은솔은 자신에게 던져진 모든 은닉 무기를 능숙하게 피한 다음 초령을 공격합니다. 은솔은 최고의 은닉 무기라도 발각되면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초령은 마지막 필사적인 시도로 은솔에게 달려들지만 은솔은 빠르게 싸움을 끝내고 피투성이가 된 초령을 처치합니다. 은솔은 싸움이 쉽지 않았고 은닉 무기에 대해 미리 알지 못했다면 위험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초령의 몸에서 생명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고 모든 죽어가는 사람에게서 보았던 삶에 대한 집착이 그의 얼굴에도 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은솔은 현장을 떠나 암살자들과 복수를 추구하던 전사의 시체를 지나갑니다. 그는 후자의 시체 앞에서 멈춰서 그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이 남자는 얼굴에 미소를 띤 채 죽었습니다. 은솔은 복수를 성공적으로 달성했을 때의 느낌과 자신이 복수할 때 저렇게 미소 지을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은솔은 죽은 암살자의 검을 들고 자신의 길을 계속합니다. 멀리서 킬링 데몬 중 하나가 은솔을 지켜보며 은솔이 그 일을 한 사람인지 궁금해합니다. 다른 데몬은 은솔이 화우검법의 기본 기술만을 사용하여 전문 암살자들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확실히 재능이 있다고 인정하지만 그만큼 재능 있는 사람들도 여기에 많으며 실력이 향상되지 않으면 지옥도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다음 날 은솔은 훈련생 무리에게 쫓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들 중 한 명은 멀리서 금속 채찍을 사용하여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은솔은 공격 중 하나를 피했지만 무기의 궤도가 공중에서 바뀌어 뒤에서 그를 때립니다. 은솔은 그들이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이 곤경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지 못하면 이대로 죽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한편 교관 캠프에서 수석 교관은 누군가에게 업데이트를 요청합니다. 다른 사람은 86명 중 41명의 훈련생이 아직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수석 교관 형년용은 3일 후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그는 남은 사람들은 숙련되었을 것이고 이제 그들의 기술을 진정으로 시험할 때라고 결론짓습니다. 그는 조수에게 지도를 달라고 합니다. 섬의 다른 곳에서 훈련생 중 한 명이 은솔의 손에서 검을 빼앗은 후 그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은솔은 다시 추격자들로부터 도망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는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 유형 때문에 개방된 지역에서 싸우는 것이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계획을 세웁니다. 한편 수석 교관 형년용은 지도를 보고 전투 지역을 제한하고 살인데몬을 화우검법 구역에 풀어놓기로 결정합니다. 은솔은 화우검법 건물로 곧장 향하고 추격자들이 그 안으로 따라 들어옵니다. 추격자들은 그가 안에 숨어 있는지 궁금해하고 그들 중 한 명이 궁지에 몰린 것에 대해 그를 조롱합니다. 그들의 리더는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들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은솔이 뒤에서 그들을 공격합니다. 리더는 그를 바보라고 부르며 그들이 속지 않을 순진한 속임수라고 생각합니다. 은솔은 그들과 전투를 벌이며 능숙하게 그들의 무기 공격을 피합니다. 리더는 충격을 받아 이 망할 놈이 어떻게 그들의 검술 경로를 읽을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은솔은 혼란과 좁은 복도를 이용하여 자신의 장점으로 활용하고 추격자들과 치열하게 싸웁니다. 추격자 중 한 명은 이 혼잡한 장소가 그들의 공격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을 마치기도 전에 은솔이 그를 죽입니다. 추격자는 마지막 순간에 은솔이 그들을 여기로 의도적으로 유인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은솔은 상대방이 좁은 공간에서 공격을 단축해야 하므로 공격력이 약해지고 움직임을 더 예측하기 쉬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그는 그들이 그다지 숙련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는 그들을 하나씩 싸우면 이길 기회가 있다고 결론짓습니다. 추격자 중 한 명이 소리를 지르며 공격하지만 은솔은 그를 피합니다. 다른 한 명은 채찍으로 공격하지만 채찍이 예기치 않게 벽에 튕겨져 은솔을 때려 그가 균형을 잃고 땅에 쓰러집니다. 추격자 중 한 명이 기회를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움직여 이곳에서 탈출하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추격자가 탈출하기 전에 갑자기 멈춥니다. 누군가가 그들을 멈춰 세우고 차갑게 그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도망치고 있는지 묻습니다. 은솔은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봅니다. 전사가 나머지 추격자들을 모두 처치한 후 은솔에게 돌아와 그가 그들의 리더인지 묻습니다. 전사는 은솔의 실력을 칭찬한 다음 그가 아까 사용했던 검술이 화우검법인지 묻습니다. 살인자는 자신을 오문양이라고 소개하고 은솔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이전 장면에서 문양은 부하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고 있는지 묻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망설이며 그곳에서 싸우는 것이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대답합니다. 문상은 그들의 비겁함에 분노하여 눈 깜짝할 사이에 그들을 모두 죽입니다. 그는 혐오스럽게 혼잣말로 그래서 자신이 고급 홀에도 도달하지 못한 패배자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 돌아와 은솔이 대답하려는 순간 문상은 크게 웃으며 곧 죽을 사람의 이름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합니다. 문상은 은솔을 맹렬하게 공격합니다. 은솔은 공격을 막으려 하지만 채찍이 그의 검을 감싸고 그는 쉽게 검을 부러뜨립니다.
문상은 화우검법 고급홀에서는 방어기술 하나만 가르친다고 들었다고 조롱합니다. 은솔은 놀라며 상대방이 자신의 빛나는 신비주의에 대해 어떻게 아는지, 자신이 모르는 정보망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문청은 싸움 도중에 딴 생각을 한다고 꾸짖으며 다시 그를 공격합니다. 그들 사이의 싸움이 격렬해지고 은솔은 상대방이 자신의 길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사람과 갇힌 공간에서 싸우는 것은 아무런 이점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은솔은 그들 사이에 거리를 두기 위해 움직입니다. 문청은 실망감을 표현하며 은솔에게 그 정도 실력으로는 자신과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문청은 사슬무기로 맹렬한 공격을 퍼부어 은솔을 사방에서 그물에 가둡니다. 그는 빛나는 신비주의와 같은 방어 기술로는 그를 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으며 이것이 그의 마지막 발버둥인지 빈정거립니다. 하지만 은솔이 여전히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자 은솔은 문청이 자신의 무기로 짠 그물에서 벗어나는데 성공합니다. 문청은 웃으며 곧 그를 죽이겠다고 맹세합니다. 은솔은 상황을 분석하고 빛나는 신비주의를 사용하여 공격을 막을 수는 있지만 완전히 막을 만큼 충분한 힘을 생성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순간 그는 훈련을 떠올리고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강철을 꿰뚫을 수 있는 파괴력. 은솔은 에너지를 집중한 다음 문양을 완전히 놀라게 하고 그의 방어를 산산조각 내 충격에 빠뜨리는 엄청난 공격을 퍼붓습니다. 은솔은 싸움 후 헐떡거리며 문상의 공격을 엄청난 에너지 폭발로 막아내고 상대방을 완전히 섬멸하는 파괴적인 기술인 비할데 없는 번개와 천둥의 기술을 퍼부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은솔은 이 기술이 교관이 말한 대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피를 토하며 현재 수준으로는 너무 고급이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이겼다는 사실에 안도하지만 싸움이 너무 오래 걸렸고 제한구역이 곧 변경될 것이므로 이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갑자기 다른 사람의 존재를 느끼고 여기에 있는지 궁금해하다가 살마가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제자리에 멈춰섭니다. 운솔은 왜 살마가 여기 있는지 그리고 싸우는 동안 이곳이 제한구역이 되었는지 궁금해합니다. 싸움에서 도망쳐서 이곳에 오게 된 것이 아니라고 결론짓고 평화롭게 떠날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악마가 반응하지 않는 것을 보고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솔이 그를 지나쳐 가려고 하자 악마가 갑자기 뒤에서 재빠르게 공격합니다. 피하지 못하면 목이 잘릴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운솔은 마지막 순간에 공격을 피하고 방랑하는 짐승의 길이 아니었다면 상대방의 존재조차 감지하지 못하고 칼을 휘둘렀을 때 틀림없이 죽었을 것이라고 깨닫습니다. 운솔은 대결을 준비하고 상대방의 침착함에 속아서는 안 되며 움직이려고 하면 악마가 즉시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솔은 사우에게서 배운 교훈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포식자가 먹이를 사냥할 때 포식자가 더 빠르더라도 먹이를 쉽게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먹이가 지그재그 경로로 움직이기 때문이지만 최상위 포식자는 먹이가 움직이는 순간 공격하기 때문에 항상 사냥에 성공합니다. 운솔은 그런 상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궁금해하며 나머지 교훈을 기억합니다. 포식자가 타이밍에 맞춰 공격한다면 해결책은 그의 움직임을 완전히 예측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운솔은 이 전략을 적용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예측 가능한 지그재그 경로로 움직이기 시작한 다음 방랑하는 짐승의 길을 사용하여 예상되는 공격을 피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적절한 순간을 포착하여 완전히 예상치 못한 움직임으로 상대방의 방어에 틈을 만듭니다. 운솔은 충격에 빠집니다. 살마가 잠시 동안 그의 앞에 서 있고 운솔은 너무 늦었고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악마가 공격을 멈추고 돌아서서 떠나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안솔은 왜 멈췄는지 그리고 그가 깨닫지 못한 채 제한구역의 경계를 넘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싸움에 대해 생각하고 온 힘을 다해 공격을 간신히 피했지만 상대방의 방어에 단 한 번의 틈도 만들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이것이 진정한 고수의 수준이며 자신이 우물 안 개구리처럼 세상이 얼마나 넓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지 깨닫지 못했다고 스스로 인정합니다. 그는 살마의 무술이 자신이 측정할 수조차 없는 수준이며 할아버지의 살인자도 의심할 여지 없이 비슷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복수를 이루려면 반드시 이 수준의 숙달을 넘어서야 한다는 결심을 굳힙니다. 갑자기 다른 사람이 그의 앞에 나타나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군가의 운솔. 이 사람은 그를 한동안 찾고 있었고 그가 방랑하는 짐승의 길을 배웠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운솔은 이 남자가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를 아는 척말하고 있다는 것은 자기 정보가 퍼졌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 남자는 자기소개를 시작하려다가 죽을 사람이 자기 이름을 알 필요는 없다고 빈정대면서
갑자기 공격합니다. 운솔은 쉽게 공격을 피합니다. 공격자는 운솔의 능력에 감탄하며 짐승과 같은 감각으로 자신의 공격 경로를 예측했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그가 미래에 10명의 악마 군주 중 한 명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그런 이유로 그가 아직 악마의 시한일 때 그를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운솔은 상대방의 에너지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는 섬의 모든 사람이 10명의 악마 군주 중 한 명이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남자가 그들 중 한 명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싸움에 집중하기 위해 산만한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합니다.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는 동안 운솔은 이상한 감각, 즉 그를 향해 끌어당기는 이상한 에너지 흐름을 느낍니다. 운솔은 할아버지와 함께한 수업에서 검사한 시체 중 하나가 해유비봉 일족의 5호단 문도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할아버지의 설명을 기억합니다. 할아버지는 외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모든 뼈가 부서졌기 때문에 이 기술의 특징인 각 충돌마다 기를 상대방의 몸에 흘려넣어 작용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현재 안솔은 소리치며 자신이 맞서고 있는 기술이 히에비 펑 일족의 5호단 문도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스타일을 알아본 것에 놀랍니다. 안솔은 할아버지가 설명한 이 기술의 또 다른 특징인 강력한 흡수 기술을 기억합니다. 이 기술은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소용돌이처럼 작용하며 각 충돌마다 상대방의 무기를 제어하는 데 사용합니다. 운솔은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계속 기억합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히에비 펑 일족은 호랑이처럼 싸우며 상대방의 검을 혼란스럽게 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검을 통째로 삼킨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린 운솔은 할아버지께 이 일족이 가장 강한 일족이냐고 묻고 할아버지는 흡수 기술은 양날의 검이라고 대답합니다. 기만적이지만 사용자가 상대방에게 가까이 다가가도록 강요합니다. 현재 운솔은 이 흡수 기술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칼을 자신에게 향하도록 비틀기로 결심합니다. 그의 상대인 히에비 펑 일족의 펑학은 이제 진지하게 그에게 맞서겠다고 선언하고 펑학이 공격할 때 이 악마의 씨앗을 근절하겠다고 일족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운솔은 칼을 땅에 꽂아 그를 놀라게 하고 펑학은 예상치 못한 움직임에 충격을 받습니다. 운솔은 칼을 축으로 삼아 펑학을 차서 균형을 잃게 만들고 자신의 계획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습니다. 펑학은 화를 내며 운솔이 비열한 속임수에 의지한다고 비난합니다. 안솔은 속임수가 효과가 있었지만 큰 피해는 입히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오랫동안 훈련해왔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를 막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안솔은 스승에게서 또 다른 교훈을 기억합니다. 진정한 속도는 교전 순간의 상대방보다 아주 짧은 순간 더 빠른 데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먼저 공격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운솔은 에너지 흡수 기술을 사용하여 더 빨라지기로 결심합니다. 펑학이 다시 공격하지만 운솔은 당기는 힘에 저항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반대로 그는 그 힘을 이용하여 검을 가속화합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 순간에 공격 방향을 바꾸어 펑학에게 성공적인 일격을 가합니다. 펑학은 운솔이 에너지 흡수 기술을 자신의 이점으로 바꿨는지 궁금해하며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술이 멀리서 바위도 끌어당길 수 있을 만큼 강력하고 숙련된 검객조차도 그런 힘을 정확하게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운솔과 같은 젊은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무시하고 같은 방식으로 다시 공격합니다. 운솔은 흡수가 강할수록 검이 더 빨라지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펑학은 좌절감의 소리를 지르며 운솔이 이 전술이 얼마나 오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해합니다. 갑자기 운솔은 상대방이 더 이상 에너지 흡수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펑학은 그와 같은 사람을 물리치기 위해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펑학은 직접 공격으로 돌진하고 운솔은 이것이 그가 기다려온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솔은 준비하고 화우검의 첫 번째 기술인 현묘함을 사용합니다. 그는 상대방이 방어를 포기한 순간을 이용하여 강력한 반격을 가하고 펑학에게 마무리 일격을 가합니다. 펑학은 무릎을 꿇고 그것이 현묘함 기술이었는지 충격에 빠져 묻고 안솔은 그것이 위험한 움직임이었다고 확인합니다. 안솔은 방어적인 현묘함 기술의 유일한 치명적인 움직임을 본격적인 공격으로 바꾸기 위해 상대방의 다른 모든 공격을 고의로 자신에게 향하게 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펑학은 그런 식으로 기술을 해석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말하며 놀라움을 표합니다. 그러고 나서 은솔에게 그냥 떠날 건지 묻습니다. 은솔은 그가 자신의 복수의 일부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펑학은 흥미롭게 생각하며 악마의 성에 은솔과 같은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은솔은 그들이 다시 만나지 않기를 바라며 떠납니다.
펑학은 부상으로 쓰러지고 갑자기 다른 사람이 그의 뒤에 나타나 펑학은 그가 그를 죽이러 왔는지 묻습니다. 가면을 쓴 살만은 펑학에게 정통적인 성에서 온 사람에게는 매우 유용했고 그의 죽음은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펑학은 그들이 처음부터 그가 스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악마의 궁전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작별 인사를 하고 그를 죽입니다. 섬의 다른 곳에서는 훈련생 중 한 명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몸에 박힌 무기를 하나씩 뽑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부상을 입은 채로 서 있습니다. 상대 그룹이 그녀 앞에 나타나고 그들의 리더는 그녀가 불운했다고 말합니다. 그녀를 조롱하며 끔찍한 혈마혈독에 중독된 후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하냐며 해독제가 없으면 죽을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진은 운이 없다며 숨겨진 무기와 독을 사용하는 조직적인 그룹이 있는 줄 몰랐고 혼자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은 진이 왼손으로 칼을 쥐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왼손으로 싸울 거냐고 묻습니다. 리더는 그녀가 재능이 있어도 오른손잡이 검객이 갑자기 왼손에 능숙해질 수 없다며 항복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함께 그녀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진은 놀라운 기술로 그들을 막아내지만 팔에 부상을 입습니다. 그녀는 또 다른 독침에 맞았고 15분 안에 해독제를 얻지 못하면 끝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포위당하고 부상을 입자 그녀는 항복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진은 공격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공격당하는 것을 듣고 누가 공격하는지 물으면서 한 명씩 처리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운솔이 개입하여 서진을 매복에서 구합니다. 신속하고 단호한 움직임으로 운솔은 모든 공격자를 제거하고 그들의 시체를 땅에 흩뿌립니다. 운솔은 학살의 한가운데 서 있고 진은 조심스럽게 물러서서 그에게 아기가 없다고 안심시키며 기다려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녀는 공격자 중 한 명의 시체를 수색하여 약병을 발견하고 그것이 해독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이 해독제가 있으면 끔찍한 혈마혈독의 나머지 멤버들과 더 쉽게 맞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솔이 떠나려고 하자 진은 다시 그에게 기다려달라고 부탁하고 그는 그녀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중독되었고 독이 몸 전체로 퍼지기 전에 10분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은솔은 차갑게 그녀가 착각했다며 자신은 그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죽이러 왔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그녀를 보내주는 유일한 이유는 그녀를 직접 죽일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입니다. 진은 그가 자신을 떠나면 죽을 것이고 결국 자신은 그에게 또 다른 경쟁자일 뿐이라고 인정합니다. 절박한 시도로 그녀는 해독제를 주면 그와 함께 일하겠다고 제안합니다. 운솔은 왜 그래야 하냐고 묻습니다. 진은 이제 20명밖에 남지 않았고 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그룹에 속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그가 아무리 강해도 혼자서는 그들 모두를 상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과 함께 일하면 그들의 무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그녀의 생명을 구해준다면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운솔은 그녀의 제안을 고려합니다. 지금까지 그녀에게서 본 것을 바탕으로 그는 그녀의 자존심과 독립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속임수나 배신에 의존할 유형은 아닌 것 같다고 결론 내립니다. 그는 합의 조건에 대해 묻고 그녀는 둘만 남을 때까지 함께 일하고 서로 배신하지 않겠다고 맹세할 것을 제안합니다. 잠시 생각한 후 은솔은 그녀에게 해독제를 던지고 그녀는 그에게 감사합니다. 갑자기 은솔은 이상한 소리를 듣고 또 다른 제한구역이 생겼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진에게 떠나야 한다고 말하고 그녀는 이 지역이 제한구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대답합니다. 은솔은 섬의 대부분이 이미 제한되어 있으며 지금 새로운 제한구역이 나타났다는 것은 다른 참가자들이 이곳으로 향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을 설명하며 그녀에게 생각하라고 촉구합니다. 정말로 다른 훈련생 그룹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들을 둘러싸기 시작하자 운솔은 탈출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새로운 참가자 중 한 명이 운솔의 관심을 끌고 그는 이 남자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느낍니다. 훈련생 중 한 명이 모두가 은솔과 진을 먼저 죽이기로 합의하자고 제안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그들을 방랑 야수기를 배운 보은솔과 다른 훈련생에 대한 검과 조사 기술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서진이라고 식별합니다. 상대 그룹의 리더는 그들이 이제 운솔과 서진에 대해 알고 있으며 팀을 구성하지 않았는지 궁금했고 그들이 지금 함께 일하고 있다고 추측합니다. 운솔은 그녀가 가진 해독제 가루를 기억하고 그녀는 운솔에게 끔찍한 혈마혈독의 독을 사용할 것이며 이것이 그들에게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진은 가루를 공중에 던지고 상대방은 그것이 끔찍한 혈마혈독의 독이라고 믿고 당황합니다. 운솔과 진아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탈출합니다.
상대방 중 한 명이 가루가 독성이 없고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리더는 그들을 추격하라고 명령합니다. 진아는 가루가 짙은 연기를 만들어 눈을 속이기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은 트인 공간이 그들에게 유리하지 않으며 작은 동굴이 많은 암석지대로 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솔은 그녀에게 그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그녀는 싸울 동굴을 찾아야 한다고 대답하고 운솔은 자신이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를 좁은 입구와 긴 통로가 있는 동굴로 안내합니다. 진은 그가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그가 방랑 야수기를 막 배웠다는 것을 믿기 어려워하며 그의 진정한 정체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그들은 암석지대를 향해 전속력으로 출발하고 그들이 도착했을 때 진은 전에 없던 이상한 안개를 알아차리고 운솔은 그녀가 이상하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살마가 안개 속에서 나타납니다. 진은 충격에 휩싸여 그들이 살마이고 이곳이 제한구역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운솔은 침착하게 악마들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관찰하고 교관들이 이곳으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곳을 제한구역으로 선택했다고 결론 내립니다. 진은 어떻게 해야 할지 묻고 운솔은 경계를 넘지 않는 한 악마들이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운솔은 싸워야 한다면 이곳이 최악의 장소는 아니라고 덧붙입니다. 그들이 제한구역에 등을 대고 서 있으면 동굴에서 벽에 등을 대고 싸우는 것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진은 그에게 동의하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하고 싸울 준비를 합니다. 그 순간 그들을 쫓던 그룹이 도착하고 그들의 리더는 조롱하듯이 달리기가 끝났는지 묻습니다. 두 팀은 서로 마주보고 서 있고 살마는 뒤에서 지켜봅니다. 훈련생 중 한 명이 운솔과 진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불평하고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한 번에 공격하라고 명령합니다.